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뭘 배워본다? 함수.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계속 이제 주구장창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강사가 8, 그다음에 4, let, i는 1, i는 9.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구구단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자, 구구단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 부장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야, 야 구구단 8단 좀 만들어서 제공해봐. 그걸 만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제공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부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8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8단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보니까 이제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8단을 얘 출력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8단을 10번 출력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10번 출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10번 출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드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길어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뭘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다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지만 그 함수랑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함수라는 거는 이건 무조건이에요. 함수는 정의를 해야 돼요. 변수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도 함수를 정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함수를 정의했으면 함수 실행을 해야만 함수가 정상 작동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함수를 언제 실행시킬 건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동작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 함수라는 건 어떻게 쓰냐? 자,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해야 되죠. 자, 정의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펑션. 자, 펑션.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8단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식을 뭐 스네이크 방식이라고,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이름 짓는 방식 중에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만약에 내가 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안 짓고 프린트 8단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작성한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카멜 케이스, 카멜 케이스. 그러니까 카멜 케이스라는 건 낙타 등혹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카멜 케이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는 것과 뭐 파스칼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는 단어 연결식, 첫 글자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명령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my valuable name, 뭐 calculate, 뭐 discount, amoun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게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름을 짓는 방법. 이거는 그냥 함수뿐만 아니라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도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함수의 첫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를 안 써요. 이거 무조건 소문자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지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지으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에서 이렇게 안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 안 짓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명령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따르게 하시면 돼요. 강사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에이스면 코드 작성할 때도
클래스 이름 명령은 우리나 뭐 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강사는 파스칼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대시를 이용해서 뭐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어떤 회사는 파스칼 케이스를 클래스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사는 이렇게 쓰고 처음에 이렇게 써고 연습해도 되니까 나중 가서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에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정의했으면 함수를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뭐 무조건 뭐 실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함수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뭐 나쁜 얘기로는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한테 내가 누워 있는데, 야 동생아, 뭐 불 좀 꺼봐. 동생아 리모컨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호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한 거냐면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함수를 실행한 거예요. 함수 실행. 그 다음에 요거에 바로 뭐다?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그러면 요 녀석이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사실 먼저 읽어요. 얘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읽습니다. 얘. 자, 얘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러면 얘가 딱 실행되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프린트 8단이라는 걸 지금 호출하려고 하네. 그러면 호출하려고 했을 때 얘가 정의된 함수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된 함수로 이동이 돼서 그 안쪽에 있는 내부 로직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호출하면 이 안에다가 정의한 함수가 한 번 실행되는 거야. 그러면 강사가 이거를 프린트 8단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당연히 몇 번? 당연히 2번 나오겠죠.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쓰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마다 함수가 계속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부장님이 여러분한테 야 프린트 8단 좀 10번 출력해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10번 쓸 수 있겠죠. 10번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했을 때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물론 중복이 있어서라도 코드를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직관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얘를 10번 호출할 거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반복만 돌리면 돼요. i는 10, i 뿔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끝이. 그러면 여러분들 8단 몇 번 호출할 수 있다? 10번 호출할 수 있다. 보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가지고 총 10번까지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10번 호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고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코드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단위라는 건 뭐냐면 기능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기능별로. 여러분들 폴더가 왜 있어요? 폴더가 있는 이유도 내가 이제 파일들을 분류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공통적인 파일들을 따로 분류시키기 위해서 폴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폴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로직을 포함하는 폴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능별로 그 함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뭐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스와이퍼 간단하게 다뤘지만 스와이퍼 기능만 담당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함수는 토글 기능, 뭐 예를 불을 켰다가 불을 껐다가 그런 기능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컴포넌트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컴포넌트 단위로 여러분들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고 그 다음에 정리되게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옷장 보면 여러분들 옷 정리한다 했을 때 옷 바구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겨울옷은 겨울옷, 여름옷은 여름옷.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만으로 그런 이유만으로 이제 함수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함수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자, 요게 이제 함수를 여러분 뭐 하는 거다?
정의하고 함수를 실행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